요 과제물, 요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세요. 이제 다리부터 모델링을 할 건데, 자, 다리 크기를 보면 위에는 70에 70이고 아래는 40에 40입니다. 그리고 중간 여기 100 정도 되는 데서부터 여기 이제 꺾여서 사이즈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70,70, 그 다음 푸시 앤 풀 720.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과제물을 보시면 바깥쪽에서는 일직선으로 그대로 내려갔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꺾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선을 두 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이동하면 그냥 움직여진다 그랬어요. 그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뜹니다. 복사죠.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맞춰주고 100mm 엔터.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마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제 안쪽으로 요 마디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선택하고 이동하고. 자, 30mm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40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이쪽도 선택하고 이동하기 30mm. 그러면 자, 다리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 만들었으면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놓고 1200,750이죠. 1200,75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두께는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얘하고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이게 대칭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대칭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을 겁니다. 자, 대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칭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케일에서입니다. 자, 일단 복사를 해 놓을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좌우로 대칭돼야죠. 자, 스케일 명령을 씁니다. 선택하고 스케일. 자, 그 다음에 요점 있죠. 요점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크기는 달라지잖아요. 이때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딱 대칭이 돼요. 똑같은 크기로 대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릭하고 이 반대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시켜 놓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좌우로 대칭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칭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맞춰줘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 끝으로 복사를 해보죠. 자, 이렇게 제가 이동 툴을 이용해서 복사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근데 바라보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요? 요 녹색 축 방향이죠. 그죠? 두 개를 선택하고 몇 개든 좋아요. 선택하고 먼저 축을 확인해 보세요.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플립 얼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플립이 뒤집다란 뜻이에요. 우리 휴대폰도 플립폰이 있잖아요. 뒤집는 거. 플립폰이요. 근데 뒤집는데 어느 방향으로요? 그림 방향으로. 그러니까 축을 먼저 보란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뒤집는데 내가 원하는 축 방향으로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방향으로 뒤집습니다.
자, 플립 얼렁 그린 방향으로.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춥니다. 꼭지점에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익혀야 될 게 재질 넣는 방법이에요. 재질에 텍스처 넣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 요 버튼 눌러서 우리 여기다 재질에 얘를 누르면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일 메뉴에 보면 임포트라는 메뉴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파일 메뉴에 오픈 세이브가 있죠, 그죠? 오픈 세이브는 동일 형식의 파일을 읽거나 저장할 때 쓰는 게 오픈 세이브입니다. 동일 형식. 그러니까 지금 스케치업 21 버전에 대한 파일 형식을 읽거나 저장할 때는 오픈 세이브를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형식의 파일, 예를 들어서 CAD 파일이라든지 또는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아예 여기서 쓰지 않는 형식이 다른 파일이잖아요. 이런 형식이 다른 파일들은 어떤 걸 쓰냐면 임포트 익스포트를 씁니다. 임포트는 불러오다 라는 뜻이고 익스포트는 내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포트는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익스포트는 거꾸로 다른 형식의 파일로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포트 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캐드에 PDF 파일을 불러다 쓰고 싶어요. 될까요? 돼요. 그게 파일 형식들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세 가지 사용 형태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불러오는 방식, 텍스처로 불러오는 방식, 매치 포토로 불러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 오브젝트입니다. 객체로 불러드릴 때 쓰는 방식이고 텍스처가 재질의 질감으로 들어올 때 쓰는 게 텍스처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텍스처를 쓰는 거죠. 재질의 매티리얼의 질감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텍스처라고 합니다. 종종 나와요. 종종 그 외화에 보면은 그 옷 질감이라든지 옷의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 텍스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텍스처라는 말을 쓰냐면 식감이요. 식감. 왜 어떤 거는 물컹물컹하고 어떤 건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텍스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텍스처를 쓰고 쭉 넘어갑니다. 여기요. 스케치업 파일도 임포트 할 수 있고요. 3ds 파일 임포트 할 수 있고요. 여기 콜라다 파일 임포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글 파일이라든지 여기 스테레오 그래픽 파일도 있고요. 여기 VRAY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 JPG 파일도 있고요. PNG 파일도 있고요. 포토샵 파일도 있고 TIFF 파일, 타가 파일, BMP 파일. 자, 다양한 형식들의 파일들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장한 건 JPG죠. JPG 선택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맨 위에 스케치업 파일은 임포트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기본 파일이 있고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픈한다는 얘기는 얘를 클로즈 닫고 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임포트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고 얘를 불러서 여기다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3ds 파일이 있습니다. 3ds 파일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파일 중에 하나가 3ds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텍스처로 선택하고 아까 우리 다운받은 이미지 있죠?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위치와 엔드포인트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끝점을 잡으면 좋은데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간혹 이렇게 에러 날 때가 있어요. 무시하시고 옆에다가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들어와요. 아니, 이렇게 재질로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일, 임포트, 그 다음 이미지 선택하고 임포트. 자, 끝점 딱 갖다 대면 안 된다고 금지 표시 뜨잖아요. 이런 그냥 미련 딱 버리고 옆에다가 클릭해서 높이만 이렇게 맞춰 주시면 이렇게 타일로 들어옵니다. 타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그 다음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잘라내냐면 투포인트 아크로요. 시작점, 자, 끝점, 그 다음 클릭. 그 다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착시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이걸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절반씩 잘라서 그려보세요. 자, 그럴싸하죠? 잘 들어갔네요. 다시 시작점, 끝점.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세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 생겨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꼭지점이 안 맞는 거죠. 아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크. 자,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죠.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랫부분을 지우시면 돼요. 아랫부분 지우시고 그 다음에 복사. 이거 당장 붙여 놓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 확인했습니다. 레드 방향, 오른쪽 버튼 플립 얼롱, 레드 다이렉션. 자, 갖다 놓으면 두 개가 붙습니다. 가운데 선 지우면 자, 모양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위치 맞추기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 크기도 맞춥니다. 위치도 맞추고 크기도 맞추고, 그 다음요 푸시 앤 풀 한 10mm만 돌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돌출하는 순간 맵이 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여기서 안쪽으로 한 10mm만 들어가면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10mm만 들어가면 모양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를 하면 되겠죠. 복제. 자, 이렇게 복제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가 90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90도 돌아가는데 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심점이 여기죠. 자, 로테이트,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오스냅 트래킹 같은 기능이 얘도 있어요. 자, 미드 포인트를 일단 찾아줍니다. 찾아줬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쭉 내려옵니다. 그럼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중간점 지나갔잖아요. 다시 여기서도 미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럼 두 군데가 동시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자, 원점은 됐고요. 0도 방향 회전되고 있죠?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떼면 복제가 됩니다. 90도. 그러면 어떤가요? 중심점에서 그대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오토캐드와 똑같은 오스냅 트래킹이 있습니다. 잘 한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동하기. 안쪽으로 10mm.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하나만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안쪽으로 10mm. 그러면 이제 이만큼 튀어나와 있잖아요.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스케일. 스케일로 모서리 클릭해주면 네, 모양 다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모델링을 하잖아요. 모델링은 사람의 노하우마다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IMF 터지기 전인가 IMF 이후던가 MBC라는 곳에서 그 사이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잘란 박사라는 그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서 이것저것 뭐 설명해주고 그랬던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그 라이트웨이브 3D 팀이랑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부장님하고 이제 대리님들하고 시간이 나잖아요. 강의하고 시간이 비면 앉아서 그냥 3명 다 무조건 모델링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델링만 해요. 모델링 쭉 하고 지운 다음에 다시 또 모델링하고 지운 다음에 또 모델링하고, 하루에 3번이건 4번이건 계속 모델링만 해요. 물어봤어요. 안 지겨우세요? 그랬더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때마다 재밌대요. 근데 만들 때마다 방법이 달라지니까 재밌대요. 그 말이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은 노하우를 축적한다는 건 딱 하나예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사진 띄워놨잖아요. 저것도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모델링 기법을 다 통틀어서 다 하나로 갈 겁니다.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델링 기법으로 갈 건데 이것처럼 그릴 거예요. 정면도 측면도를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모델링하기 쉬워요. 이 방식이 가장 모델링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하기도 쉬운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사진 말고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전등이잖아요. 브라켓 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라켓 등의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 근데 우리가 투시도도 하고 조감도도 할 거란 말이죠. 투시도 조감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막상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런 식으로요. 다른 예제를 보죠. 이렇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도면이요. 이렇게 도면이요. 도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 동서남북도 있어요. 이거 바닥까지 총 5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 보는 얘하고 어떤가요? 방법은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방법으로 다 통일해서 갈 겁니다. 이 방법은 대신에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면이 있어야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투시도도 마찬가지예요. 투시도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투시도잖아요. 태그를 감췄을 거예요. 지웠나? 언아이돌. 여긴 지웠나 보네. 아니네, 지운 게 아니네. 자, 어떤가요? 여기도 똑같이 평면, 인면도 그려놓고 똑같이 맞춰놨죠. 바로 이렇게 모델링 할 겁니다. 그 모델링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요 이미지를 먼저 저장합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자, 일단 저장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올 거냐면 임포트, 그 다음에 이미지를 누를 겁니다. 이미지로 불러올 거예요. 이걸 통째로 그대로 쓴다는 뜻이에요. JPG 맞추고 임포트, 자, 원점 클릭, 그 다음에 적당히 1000mm, 그러면 이렇게 1000mm 짜리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불러올 때는요, 이거 드래그 앤 드랍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요. 드래그해서 드랍. 이미지로 들어올 때는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이해되시나요? 텍스처로 불러드릴 때는 임포트에 텍스처를 선택해서 불러드리지만, 이미지로 들어올 때는 물론 이제 임포트에 이미지 선택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드래그 앤 드랍. 자,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조금 더 쉽게 들어옵니다. 자, 로테이트해서 90도 세워 볼까요? 자, 90도 세웠습니다. 얘를 분해를 할 겁니다. 이미지로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그림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분해하면은요,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바로 텍스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을 2개를 그리고, 이 선 하나는 이동해서 요 끝에,
자, 이 선 하나는 똑같이 이동해서 요 끝에 이 원과 이 원은 똑같은 원입니다. 그래서 끝선에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우시면 두 개의 인면으로 나눠집니다. 자, 나눠 보시죠. 자, 하나씩 메이크 그룹 할 겁니다. 메이크 그룹 각각 그룹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얘는 90도 회전할 겁니다.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뷰 메뉴에 페이스 스타일이요. 면 유형, 엣지 스타일이 있고요. 페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객체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페이스 스타일, 히든 라인 그러면 뒷선 가리기, 쉐이드 그러면 음영 처리하기, 그 다음 쉐이드 위드 텍스처, 음영 처리하고 텍스처 보기.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요거죠. 모노크롬은 단색으로 보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쉐이드 위드 텍스처를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엑스레이요. 반투명. 이렇게 반투명으로 놔야 그 뒤쪽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렇게 작업할 땐 대부분 반투명으로 놓고 작업합니다.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여기 태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트레이에 보면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 태그가 얼마 전까지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습니다.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레이어입니다. 스케치업에서는 태그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객체가 있네요. 자,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하이드, 언하이드, 락, 언락이요. 락은 무슨 뜻이에요? 잠그기죠. 물체가 잠겼네요. 선택이 빨갛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평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저렇게 파랗게 선택됩니다. 그런데 잠기면 이렇게 빨갛게 선택돼요. 그러니까 잠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우지도 않고 이동이나 회전이나 스케일이나 그 어떤 것에서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거, 그게 락입니다. 그에 비해서 언락이라는 건 뭐예요? 언락 셀렉티드가 있고 언락 올이 있죠. 선택한 것만 언락하거나 올 전부 언락하거나, 그럼 뭐예요? 다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그게 락과 언락입니다. 이거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나와요. 오른 버튼 누르면 락이 나옵니다. 자, 다시 오른 버튼 누르면 언락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락과 언락. 그 다음에 보시면 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드, 언하이드. 하이드는 감축입니다. 이렇게 감춰진 거죠. 화면상에서 감추어진 겁니다. 꺼낼 때는 언하이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나옵니다.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하이드는 나옵니다. 그런데 언하이드는 없어요. 그죠? 감춰져 있는 걸 너 나와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하이드 할 때는 에디트 메뉴에 언하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드 언하이드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여기 모델링을 해보죠. 자, 렉탱글을 이용해 볼까요?
렉탱글 어떻게 해볼까요? 이걸 테이블 이용해서 먼저 센터를 찾아보죠. 서클을 그리면 서클을 그리면 중심점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보시죠. 이렇게 딱 맞네요. 잠시만요. 여기 중간 중심선에 위치 보시죠. 자, 이 윗부분이요. 라인. 자, 이렇게요.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절반 잘라야 되겠죠. 자, 절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필렛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를 이용해서,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홍색이 나오죠. 적당한 위치 찍으세요. 딱 어떤 위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부드러운 곡선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서클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요렇게 해보시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전등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소켓을 그릴 건데 여기 있는 전등 때문에 소켓이 안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드. 자, 소켓도 똑같아요. 똑같이 절반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틀어졌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이제 아크를 줄 건데 아크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자, 이렇게 잘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죠? 안 들어갈 때도 종종 나와요. 요번엔 잘 들어갔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선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테이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줍니다. 대략의 중심선은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정도. 자, 얘도 하이드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인. 자, 그 다음에 아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크를 제가 정말 작게 그릴 건데요.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간혹 투포인트 아크 할 때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넘버 오브 세그먼트, 즉 세그먼트의 개수가 too large, 너무 많습니다. 각도에 비해서, 주어진 각도나 반지름에 비해서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크를 할 때 아크 명령어 내리면 제일 먼저, 자, 아크 명령하면 세그먼트가 몇 개예요? 12개죠?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이 아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작아서 12개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메시지가 뜨면 이 사이드의 숫자를 낮추세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2니까 6으로 바꿔서 합니다. 그 다음에 6이 안 되면 3으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아크 6, 그 다음에 조그맣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자, 아크 12개. 저는 좀 크게 그릴 거라서 괜찮을 겁니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라인을 쭉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근데 여기가 호잖아요. 여기도 중심을 찾으면 되겠네요. 대략 중심이 여기쯤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중심이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안 맞네. 테이프. 네. 아크.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요. 잘 안 맞네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맞는 거군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클을 제가 끝점에 이렇게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팔로우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선 선택하고 팔로우미 원 클릭. 그러면 모양 완성됐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전부 다 언하이드 하시고, 그 다음 엑스레이 제거해 놓고 보면 네,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하이드. 자, 어떤가요? 전등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아이소메트릭은, 아니 CAD 파일은 똑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데, 파일에 임포트 하시고 확장 자명을 뭘로 바꿔요? DWG로 바꿉니다. 그러면 CAD 파일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CAD 파일 있죠? 자,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불러들여집니다. 이때 태그도 함께 들어와요. 태그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똑같이 CAD 파일 들어와요.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룹으로 묶여서 들어온 걸 보는데, 이게 사실은 그룹이 아니고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지워도 여기 컴포넌트 탭에 눌러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어요. 컴포넌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컴포넌트로 들어온 겁니다. 그룹이 아니고. 자, 우리가 얘를 쓰려면 깨기도 해야 되고, 분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레이어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모델링 할 때요, 급하면 레이어 안 씁니다. 왜냐면 하이드하고 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안 쓰고 그냥 작업해요. 근데 레이어를 쓰면 편해요. 그래서 레이어 쓰는 방법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여기 레이어 같이 들어오죠? 자,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면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하면 되고요. 선의 모양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는 감추어져 있는데 얘를 조금만 빼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나오죠.
연필 그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연필 그림이 작업 레이어입니다. 이 이 트레이가 이렇게 작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트레이 크기를 이렇게 넓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숨겨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태그 그룹이에요. 태그 폴더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딜리트. 그 다음에 눈그림 있죠. 여기 눈그림이 온오프입니다. 여기 지금 감춰졌다 사라졌다는 거 보이시나요? 눈그림은 감추기.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 태그에는 이게 답니다. 실제로 여기 색깔이 나오느냐 그러면 안 나와요. 여기 색상이 안 나오잖아요. 적용 안 돼요. 근데 선의 모양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테스트잖아요. 라인을 그리면 점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의 모양은 적용이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얘를 분해를 하고 익스플로드 분해를 했는데 보시면 분해 다 안 돼요. 이렇게 블럭들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선택해서 그러니까 분해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웁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딱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태그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렉탱글을 그렸어요. 이 태그, 얘는 어디 태그에 들어가 있을까요? 분명히 테스트 태그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요.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서 확인해요. 자, 엔티티 인포요. 여기서 확인합니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선택한 부분에 태그가 나옵니다. 면적도 나오고요. 색상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 바꾸는 방법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그가 바뀐 거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중심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테스트. 자, 태그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센터. 이해되시나요? 태그 바꾸는 방법은 선택한 다음 여기 엔티티 인포에서 바꾸는 겁니다. 다른 데선 못 바꿔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건 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2D 도면이라고 제가 태그를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2D 도면이라고 만들 거예요. 필요한 것만 전부 다 여기다 넣을 겁니다. 필요 없는 건 다 지울 거예요.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건 다 감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상 중심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은 감출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인면선? 인면선은 있어야 되겠고요. 퍼니처 가구니까 있어야 되겠고, 해치, 네, 해치는 필요 없고, 단면, 단면은 있어야 되겠고, 심볼, 네, 심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자, 텍스트, 문자도 필요 없고요. 나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요만큼만 남겨보시죠. 전부 다 선택하고 바로 여기서 태그를 바꾸는 겁니다. 2D 도면으로. 그러면 지금 선택한 거 나한테 필요한 내용은 2D 도면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메이크 그룹.
근데 메이크 그룹 했는데 지금 태그가 뭐예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시 2D 도면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룹에 태그가 있고요, 그룹 안에 태그가 있고요. 태그 2번 바꿔주셔야 돼요.